안녕하세요.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태원 사건의 윤석열 정부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 주말에 민주당은 이태원 사망자 추모 집회를 연다고 하면서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홍은 원내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이번 집회에 동참을 독려하고 지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텔레그램 단톡방 개설자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 있었던 선대 본부장이었고 또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인원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민주당의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재난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의 리더십이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민주당은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은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당장 이태원 대형 참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 전문,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광경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대형 참사가 테러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은 널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이태원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게 치명타를 주려는 정치적 배후가 숨어 있습니다. 각시탈이 등장했습니다. 각시탈은 원래 좌파들의 전문 시위 용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왜 시민들의 축제에 좌파 시위 용품 각시탈이 등장했겠습니까? 또 시민 축제에 민노총이 개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민노총 차량이 발견되었고 이태원 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2사람이 사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민노총 지도부는 사망자를 50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극구 숨기고 있는데요. 매우 이상하고 또 자기들 조합원이 죽었는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두 번째, 용산경찰서는 정말 강 큰 조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용산서장의 행적은 테러의 주범이라 하겠습니다. 집단살인이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의적 테러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받는 즉시 이 사건은 테러임을 직감하고 추모 기간이 끝난 오늘 이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절대 용산서장의 혼자 힘으로 이번 일을 꾸민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찰 특수본은 그 배후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원 행위는 반란 행위입니다.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텔레그램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태원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추모 기간에 대통령을 탄핵하라, 윤석열 물러나라고 지휘한 것은 반란 음모라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절박함이 그리 많길래 집단 반란을 모의하고 있겠습니까? 세 번째, 문재인 5년 국가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간첩을 잡으라는 국정원에게 간첩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경찰 권력은 수사 기능까지 합쳐져서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파괴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 위원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좌파들은 수년째 보안법 폐지에 총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발달되었습니다.
이태원 사건에서 검찰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은 자기 식구가 저지른 범죄를 자신들이 수사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검수완박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치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조직 14만 경찰을 움직이고 있는 곳이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정말 여기가 땡땡 소굴이 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예산, 경찰청장의 임명동의권, 경찰의 중요 정책 심의권까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위원회입니다. 지금의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허수아비의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선 경찰서까지 지휘 명령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땡땡 소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계획들이 대한민국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이태원에서 국민 156명이 죽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비상사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부채의식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서 챙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기 드물게 윤 대통령의 주변에는 역사상 깨끗하고 청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층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누구도 이런 덕목을 가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청렴한 것만큼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들어올 게 하나도 없는 윤석열입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고 정진한다면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설 특검을 결심해야 합니다. 저짝에서 탄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제도가 있는데 망설이게 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테러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국가를 정상화하는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찰은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14만 국가 공권력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위기라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분열 세력은 반란입니다. 위기에 반드시 그들은 배신합니다.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 무시무시한 발톱까지 사용합니다. 자비 없는 제압이 필요할 때입니다. 언론 방송에서 국가는 없었다는 구호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는 무엇인가로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문재인 이전의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반대한민국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국정원을 파괴했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했고 적폐를 청산한다고 45개 법률을 만들고 8만 개 이상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국가를 파괴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기막힌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혁과 혁명, 청산이라는 용어는 좌파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윤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좌파들의 가치, 개혁과 혁명의 용어를 빌려와서 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고 나라를 문재인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선을 추구하는 데 힘을 빼지 말고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악마보다 더 악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저짝들에게 드로우의 존재로 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